그럼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한상우 교수님이 보시는 도대체 인간의 정신의 건강이라는 거는 과연 한상우가 정의하는 정신건강이란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30년 조금 넘었네요. 하여튼 30년이라 치고 딱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아,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감과 존중은 도구예요. 네. 메소드. 아, 그게 그걸 목적이 목표가 아니라 네. 친밀감을 향해 가는 도구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시가 있죠. 오래 보아야 예쁘다. 아름답고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뭐 죄송 그 시인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런 들꽃. 비슷한 들꽃 네. 있는 그 시가 있죠. 그 시를 저는 정말 좋아하고 마음에 와 닿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함이라는 것은 켜켜이 쌓여가는 나이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는 것은 긴 것이고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감과 존중을 훈련받고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산 사람과 그것을 1년, 2년 한 사람과 20년, 30년, 50년, 60년 한 사람과는 다르다.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네. 그래서 정말 왜 우리가 결혼식도 뭐 은혼식이 있고 금혼식이 있고 다이아몬드식이 있듯이 저는 그 친밀함에 그런 단어를 붙여주고 싶어요. 아, 네. 10년짜리 친밀함과 네. 50년짜리 친밀함이 다르다.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라는 그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결국 친밀함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이 세상에 제일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마누라한테 잘하는 게 제일 이 세상에서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이 공감과 존중이라는 것을. 네.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면 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 어려서부터 훈련이 된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 해요. 네. 이게 생활화가 돼 있어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 친밀함을 정말 공짜로 얻으려고 사기치지 말고 연극하지 말고 진짜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가장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노력을 해라. 아, 네. 나를 존중하고 싶으면 나를 존중하듯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 네. 결국은 뭐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배우자에게 잘하고 그러고 밤에 잠을 자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친밀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 주셨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친밀함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러면 나는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겠어요? 결국은 배우자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서로가 주고받고 해야 친밀함이 더 잘하는 거죠. 근데 안 준다고 깽깽거리고 욕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친밀함 주나요? 네. 안 주죠. 그러니까 근데 안 주는데 내가 안 줘서 안 주는 건데 네가 안 주니까 내가 못 주지라고 얘기하는 인생이 가장 찌질한 인생이다.
네. period. 뭐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방송에서 좀 얘기하기 그렇긴 하지만 그 우리 전반부 얘기했던 그런 파란만장한 이혼을 거치시고 재혼에 성공하셨습니다. 재혼에 성공하셔서 뭐 재혼에 성공했다고 하는 게 그렇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셔서 신혼이세요, 사실은. 신혼이신데 어떻게 친밀감을 잘 높여가고 계신지요? 공감과 존중을 통하셔서. 뭐 신세계를 경험하고 그렇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좀 위험합니다.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섣불리 고민하지 않으시고 많은 분들이 내 마누라랑은 친밀감은 더 이상 하기 어려워. 새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우려가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려고 용기를 먹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새로운 부인께서 네. 제 아내가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뭔가 내가 성공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인생의 문제를 조금은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고 네. 이대로만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네. 그런 정말 희망찬 하여튼 느낌으로 정말 이 자리에 공감과 존중을 통하여 친밀함을 높여가는 어떤 행위, 그것들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또 부모가 우리 주변이 정말 공감해주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사실 공감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친밀한 사람이 옆에 없고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이분들 보고 이제 어떻게 시동을 걸어야 될 것인지 나이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옛날에 다 훌륭하신 분들이 했던 얘기고 네. 또 우리 최 교수님이 책에서 다 했던 얘기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린다면 결국은 그 2500년 전에 노자가 한 말 중에 불안한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고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네. 결국은 불안을 봐라. 그리고 내가 후회하고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내가 후회하고 맨날 과거를 정말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분명히 그분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저는 한 가지 딱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이요? 정직. 솔직해져라. 솔직해져라.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네. 내가 후회와 원망, 우울, 두려움, 수치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직한 사람만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내가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걱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맨날 불안초조하고 맨날 옛날에 내가 했었어야 땅을 샀어야 되는데 주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이런 사람 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 네. 정직해야 됩니다. 네. 정직이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직과 용기. 결국은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와 정직을 가지셔야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돌파하셔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직접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당사자도 고통을 받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뭐 우리 아내가, 남편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일은 가족들이 만약에 아주 친밀한 옆에 사람들 자신이 우리 가족이 너무 아프다고 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가족분들한테 이런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옆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뭐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 오해를 하지 말아라.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학이잖아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꼭 심리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 힘들어하는 것이 꼭 심리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잘못 짚으면 네. 헛짚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조심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들어주는 들어주는 것으로 또 해결이 안 된다면 뭔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진찰을 받아보는 것, 뭐 이런 왜 병은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이 자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정신적인 그런 측면들은 옛날부터 우리 문화가 부끄러워하고 네. 숨기고 감추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를 정말 병을 자랑하고 다니시기를 네.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병을 자랑하라.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 보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찰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정말 당사자이신 우리 한 교수님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일도 많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본인의 관리,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또는 정신건강 관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나요? 저요? 네. 이거 곤란한데. 네. 비밀입니까? 어떤 분? 이게 또 솔직해야 되잖아요. 네, 솔직하시죠. 정직해야 되는 게 오늘 굉장히 정직하라 이런 말씀 네. 메시지 주셨는데요. 네. 네. 저는 골프를 좋아합니다. 네. 정직하셔야죠. 그래서 기회 날 때마다 골프를 열심히 치고요. 또 술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게 조심해서 술을 진짜 오래 먹어야 되니까 술을. 네. 오래 먹어야 되니까. 네. 늙어서까지 네. 건강하게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이렇게 조절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렇죠. 네. 옛날 오래 먹기 위해서 오래 먹기 네, 위해서 그러시는 거군요. 상당히 인입 자제력을 네, 발휘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아내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같이 보내는 시간을 이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네. 특히나 저는 지금 불과 신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시기이긴 하지만 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정말 머리가 노부부들이 정말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나이가 먹어서도 부부끼리 소통이 잘 되고 부부끼리 진정으로 공감이 잘 되고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또 덧붙인다면 저는 자식에게 잘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뭐 공감해주고 뭐 자식을 존중해주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부가 화목한 네. 부부끼리 정말 이 공감과 존중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맞습니다. 네. 자식들은 그냥 저절로 그거 보고 된다. 배우는 거지 부모가 자식에게 공감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진짜. 그래서 삶에서 존중하고 공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좋은 네, 방법일 부부끼리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면 자식들은 일단은 뭐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보잖아요. 네,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하는 거네. 그런 배우자를 이제 꿈꾸게 되는 거죠. 당연히 배우자는 저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공감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부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해줘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네. 논리라는 거죠.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새 청년들이 나는 저렇게 결혼 생활을 할 거면 자기 부모들을 보고 난 결혼 안 할 거야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 우리 의대생 중에 3분의 2가 결혼 안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결혼 안 하고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꼭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모가 불행하니까 그렇죠. 결혼 생활을 보고 불행하니까 내가 저렇게 악다구니로 살면서 할 거를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뭐 이거 진짜 공중파가 아니니까 막 깎게요. 네. 좋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의 부모가 대부분 부모가 둘 다 의사예요. 맞습니다. 진짜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달려가고 성공지향적이고 그러면서 공감과 존중을 못한 사람들이 소위 사회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정들 안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참 안타깝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에서도 어떤 친밀감 말씀을 다시 주셨고요. 실제로 본인이 좀 참 재밌는 게 우리 뭐 이런 거의 다 아시는 얘기니까 우리 50대 후반이시거든요. 50대 후반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 다 살았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길거든요. 생각보다. 길고 실제로 이분은 물리적으로 신혼이시기도 하시지만 어디 이렇게 부끄러워서 하지만 우리가 뭐 술도 내가 오래 먹기 위해서 조금 드신다라는 걸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이 시대에서 또 차곡차곡 할 수 있는 것들을 길게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어떤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간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 둘이 모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한 모임 이름이 88회입니다. 88세까지 가자라는 긴 모임 중에 하나니까. 88세까지 쌩쌩하게 골프 치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자기를 관리를 잘 하시면서 끝까지 길게 가는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진짜 어떤 인생에서 길게 우리가 절대로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실제로 지금 근데 반면에 청년들은 지금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거든요. 이제 20대밖에 안 됐고 이제 그런데 사실 세상이 너무 어렵다. 난 살기 너무 어렵다. 결혼도 못 하겠고 힘들다. 직장도 어렵고 그래서 헬조선이니 우리나라 살기 너무 어렵다라고 사실은 20대부터 벌써 포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께서 한번 그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 20대 청년에게 사실 우리 자녀한테 어떻게 해라는 것은 먹히진 않겠지만 어떤 한 말씀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삶으로서 체험을 한 말씀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정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딱 저에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정시과 은퇴하면 진짜 65세가 되면 은퇴하면 진짜 난 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더 정신과 의사를 하고 싶다. 네.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이 일반 대학의 교양 교수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초반에 이 청년들이 부모 교육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 교육. 그러니까 정말 공감이 뭐고 존중이 뭐고 친밀감이 뭐고를 알아야 부부관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이고 인생의
항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감이 인생의 등대가 되지 못한 인생은 길은 낙엽인 거죠. 네. 정말 난파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는 가르쳐 줘봐야 못 알아들어요. 가장 적절한 시기가 대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남은 여생을 내가 돈을 안 받고서라도 그런 그 20대 청년들에게 정말 그 기회를 주는 어떤 인생의 그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이자 네. 또 그런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야심찬 네, 정말. 포부를 갖고 네. 있습니다. 정말 그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이제 하신다. 그러면 이제 청년이 여기 있다. 그럼 어떤 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짧게 좀 이렇게 뭐 어렵지만 인생에 대한 문제니까.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어떤 말씀 주신다면 지금 청년인데 청년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면 일단 부모에 대한 신화를 깨라. 네.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지만 결국은 이 지구 우주에 태양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하듯이 부모는 인간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죠. 근데 초기 성인기에서 이제 필요한 그 미션, 숙제는 그 첫 번째 태양을 깨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신화, 부모라는 그 태양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결국은 우리는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부모라고 해서 제가 완전한 부모라고 하면 정말 이상한 얘기죠. 아무리 건강한 부모라도 절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불완전하고 결국 모든 초기 성인기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부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고 그러려면 그 신화가 뭐냐라는 그 이해가 필요하죠. 역시 그 이해는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이 먹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또 학문으로 이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정신과 의사이고 그런 것들을 꼭 병원이라는 곳, 치료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서 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실제로 선생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살면서 통찰 깨우치시고 이렇게 되시면서 이제 삶으로 체화가 되셨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청년을 다시 돌아가신다면 뭐 내가 이제 다시 산다면 어떤 걸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첫 번째 결혼 전. 첫 번째 결혼 전으로. 근데 제 결혼 전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결혼을 했겠죠. 맞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결국 했겠죠. 자기를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기회를 찾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우리 세대에는 없었죠. 어디에도 없었죠. 뭐 종교에서 있었을래나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종교 기관에서 놀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저는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의문만 키웠죠. 의문을 정말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도 정말 제가 해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과 의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신과가 됐는데도 그걸 깨닫는데 20년 넘는 세월이 걸렸던 거고
정말 제가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그런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실제로 우리가 정말 삶의 통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깨우치시고 우리한테 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뭐 아직도 더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어차피 은퇴하시고 교양학부의 교수,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어디 이사장님이나 무슨 총장님 중에서 이렇게 좀 스카우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 뭐 기초 교수가 되실 것 같은데 어서 빨리 선점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돈 조금 주시면 은퇴 전에도 조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잘 듣고 계십시오. 이 방송을 보신 것이 정말 아주 그냥 대박일 수 있는 정말 기회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은퇴 전이라도 어떤 꿈, 소망, 희망,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 삶, 또 저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얻었지만 제 어떤 새 출발을 통해서 저에게 있는 그 두 딸이 네. 사실은 상처를 받았죠.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또 저 인생을 헌신해야 되는 네. 또 그런 숙제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단 제 코가 석자입니다. 네. 뭐 내 인생 잘 살기 위해서 나부터 살자. 네. 나부터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무엇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뭐 본인 잘 살고 우리 자녀, 아내랑 친밀하고 자녀들하고 잘 지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숙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런 말씀을 참 나누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말 정직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래도 꽤 시간을 많이 나눴는데 혹시 좀 미흡하거나 또 한번 나누고 싶은, 그래도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번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뭐 개그를 좀 해야죠. 네. 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그 나쁜 예, 네. 아주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마치 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회자되는 말인데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어서 네. 한번 예를 들고 싶은데요. 결혼은 판단력 장애, 이혼은 인내력 장애, 재혼은 기억력 장애. 네, 그렇게 농담 많이 하시죠. 네. 네. 이 말은 진짜 잘못된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웃으면서 너무나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진심으로 공감하거든요, 이 말에.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오류인데, 진짜 거짓인데, 이것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게 개그고 농담이 아니라, 대호각성해라. 네, 네. 정신 차려라. 네. 정말 그 말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막 웃지만 공감했다면 네.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금방 까먹었네. 네. 괜찮습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잊어버리셔도. 이제 생각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게 권태기. 예. 결혼하면 권태기가 안 오는 게 이상하다. 권태기가 안 오면 뭐 빙신, 뭐 이런 소리 듣거나 아니면 쪼다, 뭐 아니면 뭐 경처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권태기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패솔로직한 병적인 단어고, 네. 절대로 결혼 생활에서 그런 게 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 결국은 결혼이라는 건 정말 공감과 존중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죠. 네. 그거는 신이나 공감과 존중 결혼을 하지. 네. 어떻게 인간이 부처도 아닌데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공감과 존중으로 친밀감이 생겨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이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결혼은 그 뭐죠? 에로틱이죠, 에로틱. 에로틱한 러브죠. 그야말로 성적이고 매력. 그것이 남녀 간에 불꽃을 튀기게 하고 서로가 매력을 느끼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성적인 매력인 거고, 네. 육체적인 매력인 거고, 그런 게 없이 사랑이 시작이 되나요? 네. 절대 그렇진 않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서로에게 매력이 끌린다는 것 중에는, 뭐 요즘 뭐, 이렇게 방송을 보면 눈을 가리고, 서로 이렇게 그 소개팅을 하는데, 이렇게 막 만지고 서로의 냄새를 맡고, 스킨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호감도를 느끼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메이팅을 하는 그런, 이렇게 뭐,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적인 무엇인가에 끌려서 사랑이 시작되나, 권태기라는 것은 그런 동물적인 사랑에 식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것은 인간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동물이 써야 되는 단어인데 인간들이 너무나 그게 당연하고 3년이 지나면 권태기가 오는 거고 7년이 지났는데 권태기가 안 오면 너는 약간 이상한 놈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 시작되면 그런 성적인 매력과 육체적인 동물적인 사랑과 동시에 서로의 공감과 존중이 친밀함을 키워나가서 결국은 그런 성적인 매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타임 리밋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끝났을 때 친밀감이 성장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지탱해줘야 하는 거죠. 결국은 친밀감이 성장하기 전에 시들해지는 거를 이제 카사노바라고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네. 그런 이제 육체적인, 성적인, 동물적인 그런 사랑이 식었을 때 친밀함이 충분히 성장해 있어서 그 사랑이 식지 않고 계속 건강하게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한부다. 내가 그 성적인 매력을 느낄 때, 우리 결혼하고 나서 그 시한부 안에 공감과 존중을 통해서 친밀감을 만들어내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 뭐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래도 건강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람이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일이다. 또 친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채박의 채움과 비움, 우리 한상훈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친밀감, 공감, 존중,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